Go. 네, 우이님 발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노마드와 콘솔을 이용해서 MSA를 구성 사례를 말하게 된 이웅이입니다. 제가 지금 고객사에 있어서 약간 어수선할 수도 있고 점심시간이어서 아마 조금 더 어수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제가 준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는데 조금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에 발표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콘솔과 노마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노마드와 콘솔을 이용해서 MSA를 고객사에서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기존에 해왔던 K8S와 노마드를 두 개를 다 써보고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이 하시코프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총평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콘솔과 노마드를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용 사례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노마드는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자바나 뷰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기동을 시키고 이것들을 이제 콘솔과 연동을 시켜서 콘솔에는 서비스가 등록돼서 그 콘솔과 연동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에서는 이런 뭐 깃랩이 됐던 엔진엑스가 됐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쉽게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L4에서는 저희 노마드한테 요청한 게 아니라 노마드에 올라가 있는 뭐 리버스 프록시가 지원되는 장비들한테 요청을 하고 거기서 콘솔의 DNS에 리조블을 받아와서 서비스가 되는 방식으로 서비스 구성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노마드와 콘솔을 구성을 할 때는 콘솔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노마드가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고객사의 환경은 온프레이머스로 약간 제한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뭔가 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다르게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콘솔과 노마드를 한 서버에 설치를 하고 기동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에즈이즈에는 뭐 아파치나 톰캣이나 아니면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를 설치를 하고 기동을 시키고 사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2B로 바뀌면서 컨테이너들을 MSA 시키면서 뭐 SG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컨테이너들을 만들고 거기서 뭐 요청하는 와스 역할을 하는 엔진엑스 컨테이너도 쭉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지원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비스 흐름도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L4에서 고객이 요청을 하고 여기서 도메인을 나눠서 서브 도메인 같이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엔진엑스에서 그거를 체크를 해서 각각의 서브 도메인에
매핑되어 있는 컨테이너로 호출할 수 있게끔 설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엔진엑스 외에도 아파치나 아니면은 기타 HA 프록시로도 다 되는 기능인데 고객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이 엔진엑스 전용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사 환경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 사실 어떤 서티피케이션이 다 지원이 됐으면은 다른 걸로도 다 구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K8S와 노마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구성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노마드나 콘솔은 기존의 설정 파일이 그대로 있고 버전업이 됐을 때는 해당 해당되는 명령어만 교체를 해주고 재기동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됐습니다. 당연히 초기 버전도 설정 파일을 다 구성을 해놨으면은 명령어만 기동시켰을 때 바로바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고 아마 다른 분들도 쿠버네티스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쿠버네티스는 버전업 하는 게 쉽지 않죠. 업그레이드 명령어를 내렸을 때 플랜도 해봐야 되고 각 노드별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어플라이도 진행해야 되지만 그 전에 당연히 이제 유미나 apt 명령어로 쿠버네티스의 이 쿠버 adm ctl 쿠버렛을 먼저 버전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업그레이드 방식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쿠버 쪽에서 기동해주는 YML 파일들에서도 당연히 API 버전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쿠버 프록시의 컨테이너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사유로 인해서 버전업 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쿠버네티스 유지보수를 1년, 2년 정도를 더 해봤는데 훨씬 더 노마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던 부분들은 뭐 아예 YML 파일 양식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한 버전이 아니라 여러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는 단계 단계로 해야 될 상황도 필요했죠. 하지만 노마드나 콘솔의 경우에는 라이브 형식으로 명령어만 바로 치환해서 바꿔서 진행하면은 문제없이 기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되게 최고의 장점일 것 같아요. 라이브로 업데이트가 되고 뭐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건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기능의 상황이었는데 쿠버네티스가 제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헬름으로 패키지를 배포할 수 있죠.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차트 파일을 기동을 시킬 때 다른 템플릿에 있는 파일들을 바꾸지 않고 이제 values.yaml 파일에서 그 설정에 있는 값들만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치환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기동되는 환경을 볼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노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써놓은 것처럼 노마드는 이 잡이라는 형태로 그 안에 서비스와 포트와 볼륨과 뭐 컨테이너와 어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들어있었고 요거 하나만 잘 배포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요것도 물론 노마드의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 베리어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만 잘 해놓으면은 내가 어떤 포트로 기동을 시키고 아니면은 다이나믹한 포트로 진행을 시키고 아니면 이름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뭐 특정 노드에 뭐 컨스트레인트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헬름과 잡 기동은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폼이나 기타 패킷이나 볼트 같은 거와 연동이 되게 쉽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시코프 이 세트를 다 쓰는 입장에서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여기까지는 전부 이 준비가 안 됐어갖고 콘솔과 노마드를 진행을 했지만 테스트하면서 테라폼과 볼트가 더 있었으면 뭔가 더 쉽고 더 강력하게 준비가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짧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세미나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노마드 콘솔에 대해서 길게 준비도 못했고 갑작스럽게 프로젝트가 됐고 프로젝트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갖고 많이 좀 생각이 되고 다음번에 제가 어떤 회사를 가서 콘솔과 노마드 그러니까 하시코프 제품을 쓰지 않는 회사여도
물론 다른 분들이 준비했던 테라폼도 쓸 수 있겠지만 콘솔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디스커버리를 하고 서비스 메시 기능이 되고 아니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 여러 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든 곳에서 멀티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키운다던가 아니면은 A라는 존과 B라는 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같이 커넥션을 한다던가 이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콘솔이라는 솔루션은 제가 어디를 가도 꼭 쓰고 싶을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노마드와 쿠버네티스 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프로젝트, 지금과 같이 혼자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노마드로 MSA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는 너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쿠버네티스를 미리 다 테스트를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쿠버네티스 관련해서는 정말 초기에 구축을 하고 그런 IBAC나 아니면 이런 권한들을 세팅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노마드는 정말 간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은 명령어 하나 기동시킬 때 단순 그 컨피그 파일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되어 있는 버전만 잘 갖고 오면은 구축을 하기 쉽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직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뭐 테라폼이나 다른 것처럼 아직 콘수가 노마드는 사용 사례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구글링을 했을 때 그런 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대신에 반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갖고 그것만 잘 활용하면은 콘솔 노마드를 충분히 따라오고 MSA를 구축하는 거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뭐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용희님,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여러 툴을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솔직한 이제 의견을 이제 노마드나 콘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를 잘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하시톡스 보고 계신 분들께 되게 도움이 되는 세션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거 준비해 주신다고 이렇게 지금도 사실 고객사에서 같이 토크해주고 계신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내년에도 아, 스피커로 보실 네. 수 있다든지. 아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일단은 하시코프 제품 중에 테라폼이 제일 유명하지만 테라폼 외에도 제가 했던 콘솔 노마드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보안 툴로서 진행해주는 볼트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를 빌드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패킷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개발 환경을 쉽게 구축해주는 베어 그란트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기능이 있어요. 웨이포인트도 당연히 CI/CD에서 테스트하기엔 너무 좋은 툴이고 만약에 더 이런 거에 기회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저는 항상 하시코프 제품을 먼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이런 CI/CD도 그렇고 MSA 구축 관련된 인프라 구성 때도 그랬고 네, 저한테는 짧지만은 되게 고마운 프로젝트고 고마운 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래서 오이님의 세션을 시작으로 아마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노마드나 콘솔이 처음이셨던 분들은 시작하기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세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이님 세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세션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정재환님께서 GitHub 액션과 테라폼 사전 커밋 후크의 지속적인 통합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세션을 준비해 주셨고요.